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74%, 그리고 코스닥은 1.16%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승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 버렸습니다. 오늘 볼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시장 정리를 하기 전에 지표 구경부터 먼저 좀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. 먼저 돈 흐름 좀 구경해 보면은 일단 외환 시장에서 이 환율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.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현재 한국으로 외국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달러도 최근 한 며칠 사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고, 일본 돈도 지금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왔고, 유럽 돈도 중국 돈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다시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기업들 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이렇게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3분기, 분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입니다. 1, 2, 3 이렇게. 그럼 9월까지 3분기인데 이때 실적이 지금 발표가 10월달, 11월달, 12월달이라 치면 요 중순부터 계산해서 이제 하나하나 예상치도 있고 실제 발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기 시작하죠. 요게 한 11월 요 중순까지 실적 발표 내지는 예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요 기간에 주로 실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.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월 그렇습니다. 요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이 되어서 한 중순부터 해서 그 다음 달 요 중순까지 기업들 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다른 것보다는 또 기업 실적들이 이슈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. 또 요거 지나면은 또 요 4분기가 지나서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또 실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기업 실적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11월 중순까지 보통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런데 11월 중순쯤 되면 11월 중순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. 11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겠죠. 또 기업 실적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,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가격 유가부터 시작해서 뭐 은 가격, 구리 가격, 뭐 식품 가격 다 오르고 있다 아닙니까?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기업 실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한 며칠 그 이전 상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됐잖아요. 지금 잠시 좀 줄고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럼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물 건너가는 건가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기적으로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바라본다, 이 말입니다. 그게 11월 중순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, 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,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, 그러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원자재 상승 관련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겠는가,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. 경기가 침체되는데 그러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데, 뭐 잘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,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.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기업들 실적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이 좀 오른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쑥쑥쑥 시장이 간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, 당분간은 실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에 따라 시장은 반응할 건데, 다시 11월 달 되면은 예전과 다시 인플레이션, 금리 인상 이런 뭐 이야기로 원상복구 될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시장은 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이런 뉴스에 휩쓸리다 보면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. 대부분 주식시장에는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그 원리도 설명해 드렸죠.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그 나쁜 뉴스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해서 돈도 좀 벌어 처먹어야 되고, 또 시장에는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못 배운 너희들이
직접 투자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하면서 계속 겁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돈을 펀드, 회사, 전문가들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꾸 그렇게 위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위협적으로 막 누르면서 돈을 갖다 나 겁나서 이거 투자 못하겠네, 전문가들 도움이 좀 필요하네 해서 펀드에서 맡기고 뭐 투자 어디에 맡기고 하다 보면은 걔들이 또 가가지고 재밌게 돈 벌어 먹겠죠.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다, 이게 주식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가던 대로 가고, 또 좀 공부를 좀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올해 이때쯤이면 실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, 또 언제쯤 되면 또 실적 이야기가 나올 거고, 언제쯤 되면 또 실적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,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져 가던 이슈가 또 다시 부각이 될 거고, 이런 흐름이 이야기된다면 훨씬 더 주식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고, 때로는 이 세력들을 가지고 놀 수가 있겠지요. 그러니까 제 말은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자, 시장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.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.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죠.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연기금이 한 며칠 또 매수한 척 하다가 또 팔아붙어요. 그리고 투신이나 사모펀드 보면 뭐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다 팔고 있어요. 다 팔고 있고, 금융투자에서 이거는 뭐 내일 당장 또 매도로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큰 의미 없고, 그냥 이 외국인들 오늘 대형주 좀 들어왔는데, 이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는 앞서 그 외환시장 봤죠? 외환시장에서 현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그 돈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 그리고 시장에는 뭐 불안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거의 휩쓸리면 투자 못 합니다. 그냥 투자는 멀리 보고 가는 거고,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여기 어디죠?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손치면 요 대한민국 인근의 요 동남아 동북아 요 부근이죠.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10년, 20년, 길게 보면 30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. 우리는 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동부가 요거 잘 되면 요걸 한번 투자 성공하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. 그냥 재밌게 놀다가 가시면 되고, 우리 자녀들 정도 되면 요소 뭐 성년이 될 때까지, 아니면 어느 정도 중년이 될 때까지 벌어먹고, 그 다음에는 이 아시아 쪽으로, 또 그리고 우리 손자들 때 되면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. 저쪽에 남아프리카도 이게 남아메리카하고 또 다릅니다. 남아메리카는 이거 막 그냥 공산당 국가들입니다. 그냥 완전히 좌파들이 해가지고 거지 국가 됐어요. 여기는 이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서방 세계들 무기 팔아먹는다고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에서 그런 거고, 이게 싸움을 시켜서 그런 거고, 이게 선진국들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싸움을 시켜서 그런 거고, 얘들은 그 말 그대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좌파들,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베네수엘라 망쳐먹고, 아르헨티나 망쳐먹고, 브라질 망쳐먹고, 뭐 이래 다 망쳐먹고, 지금 공동 가난으로 향해 가는 그런 대륙이고, 이런 대륙은 좀 경제 발전되기 어렵고요. 이쪽은 뭐 신경 안 쓰는 걸로.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현재는 동북아, 그리고 아시아 쪽, 그리고 요 아프리카 쪽, 요거에 세 개 하면은 뭐 우리 손자까지는 그 어떠하게 먹고 산다. 우리 손자들은 요거 공부 많이 시게 됩니다. 요거하고 요거, 특히 아프리카 공부 많이 시게 됩니다. 자, 일단 뭐 시장 수급은 좀 고만고만한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 이고,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니까 한 10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. 요거 좀 살펴봅시다.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건데, 이거 플랜 A 참모들 보고 야 너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이랬더니 별로 재미없다라고 보고 있어요. 대부분이 재미가 없고, 한 요 두 종목 정도는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일단 코리안리부터 좀 봅시다. 코리안리는 아직 이 변곡점 지표가 12번이나 남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더 들고 계셔도 되는데, 신규 접근이란 어떤 면에서는 중간하죠. 이때 들어가야죠. 이때 들어가야죠. 요때 분명히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. 하다못해 뭐 요때 들어가든가.
그러니까 늦었다 이 말입니다. 오늘은 늦었으니까 못 본 걸로 하자. 이거는 뭐 고정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. 12번 남아있기 때문에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 요거 소진될 때까지 계속 들고 있든지. 근데 어쨌든 지금 들어가기는 참 위험스럽다 이 말. 들어가려고 하면 차라리 요때 오르는 거 보고 요때 들어가든가 하지.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묘사한 종목들은 쓰잘데기 없다. 그냥 세력들이 이미 수급을 장악하고 있는데 좀 더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엑기스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거 보고 지금 변곡점 분석 지표들 쭉 분석을 해보니까 파워 가이드에서 와 오늘 파워 가이드가 한방 막 큰일 했습니다. 지금 상승 반전 신호가 오늘 54종목이 났습니다. 뭐 얼마 전에만 해도 이 하락 반전 신호가 더 많았죠. 이거 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쭉 보세요. 예전에 이럴 때 보면 보세요. 이럴 때 보면 이거 다 팔았잖아요. 이거 다 떨어질 거니까 좀 조심해라. 떨어질 거니까 조심해라.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7월 달만 하더라도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도래요. 이게 지금 이게 뭐죠? 7월 12일 날이잖아요. 7월 12일이면 한 요쯤 되겠죠. 요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좀 조심하시오. 이런 신호를 이 때문에도 엄청 많이 줬다 이 말입니다. 많이 줬죠. 그러니까 이 뭐 운이 좋았던 거지 항상 이게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상하게 와 이때 40개 나고요. 이때는 뭐 28개 종목이 나고 최근에 10개 뭐 10개 나더니 오늘은 무려 54개나 되는 종목이 이거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신호가 나왔다 이 말이죠. 그럼 이거 뭐 다 상승한다는 건 볼 수 없고요. 제가 뭘 보러 그랬습니까? 요거 버렸죠. 요 숫자. 요 숫자 높은 게 좋다. 그럼 숫자 낮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? 사도 됩니다. 숫자 낮은 거는 사되 오르면 한 조금 오를 거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돼요. 그러면 오르면 조금 오르면 막 싹딱 팔아먹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돈을 던져놨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귀찮으면 아예 낮은 거는 일단 막 좀 더 크고 온나 마 이래서 그냥 보내는 거죠. 그냥 보내는 거고. 근데 화성인도는 뭡니까? 똑같은 화학품하고 좀 다르죠. 이건 15개나 되죠. 요거는 생각 좀 해봐야죠.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죠.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재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주가가 쌀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현금 흐름표라든지 기업의 재무 상태는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야 이거 살아날 것 같은데? 라고 하면은 뭐 화성인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. 또 그리고 뭐 이런 종목도 좀 있어요. 한미약품도 이런 게 기업평가. 아까 전에 어디 요 있네. 파트론. 이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10개입니다. 10개인데 이거 요거 떴다. 요거 뭡니까 이거? 야 이거 뜨면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죠. 예전에도 요거 떴을 때 있죠.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시점 아닙니까? 또 그 이전에도 있었나 모르겠네. 있었나? 아이고 그 이전에는 없네. 하여튼 파란 거 이런 것 뜨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뜨면 진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겠죠. 물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는 보통 이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오늘 파워가에 대해서 엄청 큰일 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 뭐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뭐 모습 살펴본다 하더라도 제목은 뭐 다 볼 수 있죠. 유튜브 영상 뭐 딱 스톱 시켜놓고 적으면 금방 적습니다. 이런 종목들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. 긍정적으로 한번 쭉 멀리 보고서 쭉 살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.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좀 오를 수도 있다. 시장 전체로 봐서는 좀 오를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. 그런데 이 오르는 것이 길지는 않겠더라. 왜 길지는 않겠노? 10월달, 11월달 요 중간에 보통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
11월 달쯤 되면 테이퍼링이 있고 또 테이퍼링 되면 금리 인상이 있고 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의 이슈로 이게 잠시 묻혀 가지고 좀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잠시 올랐다가 또 꺾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? 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런 뉴스 보고 실적이 가면 1년에 4번 발표 나는데 4번마다 그러면 또 뭐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금리 인상은 뭐 1년에 몇 번 하는데요. 그런 건 다 신경 쓰면은 투자 못 합니다. 그냥 내 상황 보고, 주식 비중, 현금 비중 딱 보고, 좀 오르면 좀 팔아먹고, 좀 싸면은 이렇게, 이게 싼 거 많잖아. 지금 싸잖아. 대충 좀 걸쳐놨고,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가는 겁니다. 두리뭉실하게. 그래서 오늘, 살펴볼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, 내일 또 오전 시황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